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이 팝콘 들고 소파에 푹 기대 앉아서 넷플릭스 드라마 보듯이 빠져들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역사상 가장 부정선거로 기록된 선거 이야기입니다. 정치? 선거? 그거 좀 어렵지 않아?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제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징어 게임 시즌2 이명대사 뽑듯이 정말 쉽고 재밌게 풀어서 설명할게요. 오늘 이 영상 보고 나면 친구들한테 야, 이거 진짜 미쳤어 하면서 카톡으로 링크 공유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 준비되셨죠? 우리 같이 시간 여행 떠나볼게요. 여러분, 선거가 뭔지 아시죠? 쉽게 말하면 나라의 리더를 뽑는 전 국민 서바이벌 오디션 같은 거예요. 국민이 심사위원이 돼서 이 사람 뽑는다 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거죠. 마치 프로듀스 100일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습생한테 문자 투표 보내는 것처럼요. 근데 이 오디션 항상 공정하게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심사위원이 뇌물을 받는다거나 투표 결과가 슬쩍 바뀌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부정선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이 부정선거가 실제로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반전과 감동이 있었는지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선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선거는 마치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거예요. 국민이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같은 히어로가 돼서 나라를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 인피니티 스톤 투표를 모으는 거죠. 이 스톤을 잘 모아서 좋은 리더를 뽑으면 나라가 더 행복해지고 정의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 타노스가 나타나서 이 스톤을 훔치거나 게임 룰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면? 그럼 공정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부정선거도 딱 그래요. 민주주의라는 공정한 게임의 룰이 누군가에 의해 꼬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민주주의가 뭔지 살짝 짚고 갈게요. 민주주의는 쉽게 말하면 국민이 주인공인 드라마예요. 우리가 투표로 나라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거죠. 이건 뭐 기묘한 이야기에서 주인공들이 괴물과 싸우면서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근데 이 드라마 주인공인 우리가 방심하면 누군가가 대본을 몰래 고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 이야기는 그냥 옛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도 엄청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부정선거 사례들이에요. 어떤 사건들이냐고요? 먼저 2000년 미국 대선. 이건 뭐 라라랜드에서 마지막 5분 반전급으로 긴장감 넘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2004년 우크라이나 대선. 이건 왕좌의 게임처럼 음모와 혁명이 뒤섞인 스토리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1988년 대선도 살짝 들여다볼게요. 이건 1987 영화처럼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여정이 담긴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각각 다른 무대, 다른 배우들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치열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자, 비유 하나 더 해볼까요? 선거는 마치 BTS 콘서트 같은 거예요. 국민이 아미가 돼서 투표라는 응원봉을 흔들며 우리가 원하는 리더를 무대 위로 올리는 거죠. 근데 만약 누가 응원봉 숫자를 조작해서 엉뚱한 사람이 1등을 한다면? 그럼 아미들 화나겠죠? 부정선거도 그런 거예요. 국민의 목소리가 왜곡되는 순간 모두가 이게 뭐야? 하며 뛰쳐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런 순간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바로잡았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볼게요. 여러분, 혹시 투표해 본 적 있으신가요? 투표소 가서 그 종이에 도장 쾅쾅 찍어본 기억 있으시죠? 그 순간 뭔가 뿌듯하지 않나요? 마치 해리포터에서 마법 지팡이 휘두르는 것처럼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느낌. 근데 그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오늘 이야기할 부정선거 사례들은 그런 억울함에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단순히 억울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뭉쳐서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까지 담고 있답니다. 이 영상 그냥 역사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나서 와, 투표 진짜 중요하구나 하면서 다음 선거 때 투표소로 달려가고 싶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영상 재밌게 보시면 친구들한테 야, 이거 진짜 파라사이트급 반전이야 하면서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사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기생충의 계단 장면보다 더 짜릿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선거라는 짜릿한 오디션 무대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에피소드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2000년 미국 대선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부정선거 논란의 전설로 불릴 만한 사건이에요. 이 대선은 마치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구슬치기 게임처럼 누가 이길지 끝까지 모르는 초박빙 싸움이었거든요. 자, 팝콘 꺼내들고 준비하세요. 이 이야기 진짜 드라마틱해요. 2000년 11월 미국 대선 날이에요. 전 세계가 TV 앞에서 숨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주인공은 두 명, 조지 W. 부시와 엘 고어. 이 둘의 대결은 마치 아이언맨 대 캡틴 아메리카처럼 팽팽했어요. 근데 결과가 나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엘 고어가 국민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는데 미국에는 선거인단 제도라는 독특한 룰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각 주에서 이긴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 표를 싹쓸이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뭐 카탄의 개척자 보드게임에서 특정 지역 장악하면 점수 다 가져가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여기서 문제가 터진 곳은 바로 플로리다주예요. 플로리다가 왜 중요하냐면 이 주의 선거인단 표가 25개나 되는데 이 표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발표됐는데 부시가 0.009% 차이로 이겼다고 나왔어요. 0.009%. 이건 뭐 라라랜드에서 라이언 고슬링이 엠마 스톤 손 놓친 순간보다 더 아슬아슬했어요. 상상해보세요. 600만 표 중에서 537표 차이였다고요. 이건 뭐 BTS 콘서트 티켓팅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었다고나 할까? 여기서부터 진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엘 고어 팀은 잠깐 이거 좀 이상하다 하면서 재검표를 요구했어요. 왜냐? 플로리다의 투표지들이 좀 수상했거든요. 당시 플로리다에서는 펀치카드 투표지라는 걸 썼는데 이게 뭐냐면 종이에 구멍을 뚫어서 투표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구멍이 제대로 안 뚫린 경우가 많았어요. 이걸 채드라고 부르는데 완전히 안 떨어지고 살짝 붙어있는 투표지가 수두룩했죠. 이건 마치 종이접기 공기놀이 하다가 종이 찢어질까봐 조마조마한 느낌이었다고요. 게다가 투표기계도 문제였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기계가 고장 나거나 투표지가 엉망으로 설계돼서 사람들이 실수로 다른 후보를 찍었죠. 특히 나비 투표지라는 괴상한 디자인이 사람들을 완전히 헷갈리게 했어요. 이건 뭐 투표지가 테트리스 엘블록처럼 생겨서 머리 아프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대통령 뽑으러 갔는데 투표지가 퍼즐 게임 수준으로 복잡하다면 저라도 이거 뭐야? 하면서 잘못 찍겠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 혼란을 어떻게 해결했어? 여기서 갈등이 점점 더 커져요. 재검표는 과연 공정했을까? 이 선거는 정말 부정선거였을까? 이 긴장감, 파라사이트에서 계단 내려가는 장면 못지않죠?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앞으로 더 반전 가득한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방금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투표지 대혼란 이야기 어땠나요? 0.009% 차이로 갈린 그 아슬아슬한 순간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 마지막 줄다리기 게임처럼 손에 땀을 쥐게 했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혼란은 더 큰 무대로 넘어갑니다. 바로 법정 싸움이에요. 이건 뭐 수츠나 유어 아너 같은 법정 드라마 뺨치는 긴장감으로 가득한 에피소드예요. 팝콘 더 꺼내들고 준비 단단히 하세요. 반전이 연속으로 쏟아질 테니까요. 플로리다의 투표지 문제 때문에 엘 고어 팀은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재검표를 요구했죠. 근데 부시 팀은 재검표? 그거 시간 낭비야 하면서 강하게 반대했어요. 이쯤 되면 양쪽 다 물러설 생각이 없으니 결국 이 싸움은 법정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뭐 파라사이트에서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던 그 긴장감보다 더 심했어요. 전 국민이 TV 앞에서 도대체 누가 이길까? 하며 숨죽이고 지켜봤죠. 재검표 과정은 정말 혼란의 연속이었어요. 선거 관리인들이 투표지를 하나하나 손으로 세면서 이건 부시 표야, 이건 고어 표야 하며 치열하게 싸웠어요. 이 장면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이 돋보기 들고 종이 구멍 하나하나를 검사하는 모습이요. 이건 뭐 셜록에서 셜록 홈즈가 증거 분석하는 것처럼 꼼꼼했어요. 심지어 이 과정이 전국의 TV로 생중계됐어요. 투표지 하나하나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이건 뭐 BTS 컴백쇼보다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았다고나 할까? 근데 여기서 반전 하나. 재검표를 하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 부시가 유리하게 계산된 정황이 드러났어요. 예를 들어 군인들의 부재자 투표지가 규정을 어기고 집계된 경우도 있었죠. 이건 마치 기묘한 이야기에서 숨겨진 단서가 하나씩 튀어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오, 이거 뭔가 수상하다
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심이 커졌죠. 근데 또 반전. 엘 고어 팀이 우리가 불리한 지역만 재검표하자 하면서 공정성을 의심받는 바람에 논란이 더 커졌어요. 이쯤 되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 말이 맞아? 하며 완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이건 뭐 블랙미러 에피소드처럼 진실이 뭔지 모호한 상황이었다고요. 결국 이 싸움은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2000년 12월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판결은 재검표 멈춰였죠. 왜냐? 재검표 기준이 주마다 달라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판결로 부시가 플로리다에서 승리한 걸로 확정됐고 결국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 됐어요. 엘 고어는 패배를 인정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거 좀 찝찝하지 않아? 하며 의문을 품었죠. 이건 마치 라라랜드에서 꿈꾸던 엔딩이 아닌 다른 결말로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이 선거가 부정선거였냐고요? 명백한 조작 증거는 없었지만 시스템의 허점과 혼란이 엄청난 논란을 낳았어요. 이건 뭐 기생충에서 계층 갈등이 터져나오듯 민주주의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쯤 되면 감정 좀 고조되시죠? 진짜 공정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첫 번째 챕터일 뿐이거든요. 다음 무대는 완전히 다른 곳, 우크라이나로 넘어갑니다. 이건 뭐 왕좌의 게임급 음모와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방금 플로리다의 투표지 대소동과 법정 싸움 이야기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죠? 라라랜드처럼 뭔가 찝찝한 엔딩까지.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른 무대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2004년 우크라이나 대선 이야기예요. 이건 뭐 태양의 후예 같은 K- 드라마급 로맨스 아니 스릴러와 혁명이 뒤섞인 초대박 사건이에요. 독극물 음모부터 국민의 뜨거운 저항까지 이 이야기는 오징어 게임보다 더 쫄깃해요. 팝콘 단단히 쥐고 따라오세요. 2004년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있었어요. 러시아와 친한 빅토르 야누코비치와 유럽을 향한 개혁파 빅토르 유셴코예요. 이 둘의 대결은 마치 어벤져스 11워에서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팀 갈라서 싸우는 것처럼 나라의 미래를 놓고 팽팽했어요.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독립한 지 10년 남짓, 동쪽은 러시아를, 서쪽은 유럽을 바라보는 완전 스카이 캐슬처럼 갈등이 터지기 직전이었죠. 근데 선거 몇 달 전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유셴코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독극물 중독. 그의 혈액에서 다이옥신이라는 독극물이 무려 기준치의 1000배 넘게 검출됐어요. 유셴코는 원래 훈훈한 외모로 유명한 정치인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얼굴이 부풀고 피부가 엉망이 됐죠. 이건 뭐 기생충에서 갑자기 지하실 비밀이 드러나는 것처럼 충격적이었어요. 독살 시도는 누군가가 유셴코를 제거하려 했다는 의혹을 낳았지만 정확한 배후는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이건 마치 SKY 캐슬에서 입시 비리 음모가 터지는 느낌 아니었을까요? 결선 투표 날인 2004년 11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야누코비치 승리라고 발표했어요. 근데 출구조사에선 유셴코가 11%나 앞섰다고 나왔거든요. 이건 뭐 프로듀스 100일에서 1등 하던 연습생이 갑자기 탈락하고 꼴찌가 우승한 격이에요. 국민들은 이거 조작 아니야? 하며 분노했죠. 특히 키이우 거리는 순식간에 오렌지색 물결로 뒤덮였어요. 왜 오렌지냐면 유셴코의 캠페인 색깔이 오렌지였기 때문이에요. 시위대는 오렌지 깃발, 스카프, 모자를 쓰고 공정한 선거를 외쳤어요. 이건 뭐 세븐틴 콘서트에서 캐럿봉 흔드는 것보다 더 뜨거운 단결이었어요. 이 시위가 바로 오렌지 혁명이에요. 수십만 명이 17일 동안 추운 겨울에 키이우 독립광장에서 텐트를 치고 버텼어요. 이건 마치 파라사이트에서 하층민이 상류층에 맞서는 저항 같은 거였죠. 유셴코와 그의 동료 율리아 티모셴코 이분은 금발 포니테일로 오렌지 공주란 별명이 붙었어요. 가 시위를 이끌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생중계했고 국민의 열기는 정부를 압박했죠. 결국 우크라이나 대법원이 부정선거 맞다 하며 재투표를 명령했어요. 2004년 12월 26일 국제감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진 재투표에서 유셴코가 52%로 승리. 야누코비치는 44%로 패배했죠. 이건 뭐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와 송혜교가 제외하는 감동 엔딩 같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렌지 혁명은 민주주의의 승리로 찬양받았지만 유셴코 정부는 나중에 내부 갈등으로 흔들렸고 야누코비치도 2010년에 다시 대통령이 됐어요. 이건 뭐 오징어 게임에서 게임이 끝났나 싶었는데 또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된 느낌이죠. 이 사건은 부정선거가 단순한 조작이 아니라 시스템과 권력의 문제를 드러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부정선거는 이렇게 반복될까? 다음 챕터에서 우리는 더 깊은 시스템의 문제를 파헤쳐 볼게요. 이건 수우파에서 마지막 배틀처럼 더 강렬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계속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방금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 이야기 정말 짜릿했죠? 태양의 후예급 감동으로 국민이 부정선거를 뒤집는 장면까지. 근데 이제 무대를 우리나라로 옮겨볼게요. 바로 1988년 대한민국 대선 이야기예요. 이건 뭐 1987 영화에서 이어지는 속편 같은 사건이에요. 민주화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부정선거 논란의 그림자가 얽힌 감동과 찝찝함이 공존하는 스토리죠. 이 이야기 눈이 부시개처럼 따뜻하면서도 가슴 아픈 순간들로 가득해요. 팝콘 쥐고 같이 시간 여행 떠나볼까요? 1988년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1987년 6월 항쟁으로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직선제를 외치며 군사정권을 압박했죠. 이건 뭐 택시 운전사에서 광주 시민들이 자유를 외치던 그 열정과 맞먹었어요. 결국 정부는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약속했고 1988년 12월 16년 만에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이건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 최후의 게임에 도달한 것처럼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린 순간이었죠. 주인공은 3명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후보예요. 노태우는 군사정권의 후계자, 김영삼과 김대중은 민주화 운동의 아이콘이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김영삼과 김대중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민주 세력의 표가 갈렸어요. 이건 뭐 수우파에서 홀리뱅과 프라우드머니 서로 경쟁하다가 1등 놓친 느낌이랄까? 국민들은 제발 하나로 뭉쳐 했지만 결국 새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었어요. 선거 결과 노태우가 36.6%로 당선됐어요. 김영삼은 28%, 김대중은 27%로 뒤를 이었죠. 근데 이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찝찝함을 남겼어요. 왜냐? 부정선거 의혹이 터졌거든요. 일부 지역에서 투표함이 바뀌었다거나 개표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특히 이번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컴퓨터 개표 시스템이 의심을 샀죠. 사람들은 이거 조작 아니야? 하며 분노했어요. 이건 뭐 기묘한 이야기에서 컴퓨터 화면에 이상한 코드가 떠서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든 느낌이었어요. 명백한 조작 증거는 없었지만 군사정권의 잔재와 정치적 긴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결과를 의심했어요.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 투표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다거나 개표소에서 관권 개입 의혹이 제기됐죠. 이건 마치 스카이캐슬에서 입시 비리가 터지면서 모두가 공정해야지 외친 것과 비슷했어요. 근데 부정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대선은 한국 민주화의 중요한 첫걸음이었어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았다는 것 자체가 1987 영화의 엔딩처럼 희망의 불씨였죠. 이 사건 좀 복잡하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1988년 대선은 국민이 민주주의라는 새 옷을 입어본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옷에 약간의 얼룩이 묻은 것 같은 논란이 있었던 거죠. 이건 뭐 세븐틴의 새 앨범이 나왔는데 타이틀곡은 완벽하지만 한 곡이 살짝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랄까? 그래도 이 대선은 한국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열었어요. 국민들은 이후 더 큰 목소리로 공정함을 요구하게 됐죠.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부정선거는 왜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 다음 챕터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감동적인 결론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이건 뭐 파라사이트의 마지막 장면처럼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계속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짜릿한 시간 여행이었죠? 2000년 미국 대선의 플로리다 투표지 대혼란, 2004년 우크라이나의 독극물 음모와 오렌지 혁명, 그리고 1988년 한국 대선의 민주화 열기와 논란까지. 이건 뭐 응답하라 1988에서 복고 감성 느끼다가 파라사이트의 반전까지 겪은 것 같은 롤러코스터였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오늘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왜 이게 지금도 중요한지 감동적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팝콘 내려놓고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이 결론 태양의 후예 엔딩처럼 가슴을 울릴 거예요. 우리가 다룬 세 사건 미국, 우크라이나, 한국은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민주주의가 저절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마치 어벤져스 팀 같은 거예요. 국민이 히어로가 돼서 투표라는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고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죠. 근데 누군가 그 스톤을 훔치거나 룰을 바꾸려고 하면 그때 우리가 나서야 해요. 2000년 미국 대선에서는 시스템의 허점이 논란을 낳았고 2004년 우크라이나에서는 국민이 오렌지색 깃발을 들고 싸웠죠. 1988년 한국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속에서도 민주화를 향한 첫걸음을 뗐어요. 이 모든 순간은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바로 지금 2025년 6월 3일 우리나라에서 또 한 번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지는 이번 스냅 선거는 오징어 게임의 최종 라운드처럼 우리의 한 표가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투표가 뭔지 아시죠? 그냥 종이에 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미래를 그리는 마법의 펜이에요. 이건 뭐 해리포터에서 헤르미온느가 마법 지팡이 휘두르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에요. 투표 한 표는 작아 보여도 그게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오렌지 혁명으로 보여줬듯이 한국의 6월 항쟁이 증명했듯이 우리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방탄소년단이 아미들과 함께 세계를 뒤흔든 것처럼 우리도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투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선거 같은 문제를 막으려면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뉴스를 보고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건 뭐 수우파에서 댄서들이 무대 위에서 자기 존재감 보여주듯 우리도 민주주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돼야 하는 거죠. 1988년 한국 국민들이 그랬고 2004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다음 선거 때 특히 6월 3일 투표소 가서 그 마법의 펜 휘둘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친구들한테 야, 이거 진짜 파라사이트급 반전이야 하면서 카톡으로 링크 공유해주세요. 아니면 NCT 팬덤처럼 민주주의 지키자 외치면서 트위터에 올려도 좋고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 여러분.